네, 지금 보도대로 국민의당 새 대표에는 안철수 전 의원 대선 후보가 선출됐는데요. 당내 인사 연결해서 당내의 상황 인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명길 대변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보 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의원이 신임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당내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 제보 조작 사건 이제 제 과거로 접어야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제 새 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고요. 네. 국민의당 당원들이 요구하는 진로와 당의 노선이 무언가가 확인된 건데, 네. 안 대표가 실천 중도 정당, 이것이 국민의당의 정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타적인 좌측 영역에도 갇히지 않고 수구적인 우측 진영에도 매몰되지 않겠다. 이것이 실천 중도다. 이게 민주당, 한국당과 분명히 다른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것을 당원들이 선택을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정치인 안철수가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수락연설에서 이제 국민 속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회를 갖게 된 건데요. 이 재기라는 게 이제 성공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시작인 거고요. 이 성공이라는 건 역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약속을 한 대로 국민의당을 혁신하고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네. 그래서 당을 하나로 결집을 시키고 곧 시작되는 이제 정기국회에서 분명한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성과를 내면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상승할 거라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은 속사정이 좀 복잡하죠, 나름대로. 왜냐하면, 대선 경선 당시에는 70%가 넘는 당내 지지도를 확보해서 후보가 됐었는데 이번에 겨우 과반수 넘었습니다. 네. 절반 가까이 국민의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안철수 후보 대신 다른 사람들을 지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 면에서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울 수준인 5% 정도인데 네. 이 당의 현 주소 그리고 절반 정도가 지지했지만 절반 정도는 반대하고 있는 현실.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정당의 경쟁을 하다 보면요. 후보가 네 분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장관 그리고 신의 이현주 의원 같은 분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당 안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경쟁을 해서 단번에 51%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 당내 경선의 논리에서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 거고요. 어느 정도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엄연히 49%가 반대를 했고요. 다른 사람을 선택한 거니까 네. 그런 무게는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창당한 지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당은 정말 추스림이 필요한 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수십 년 같이 정당을 해온 정당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네. 아주 위기의 순간에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게 이제 최대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중앙당뿐 아니라 열린국회 시도당 전국 지역위원회를 촘촘하게 정비를 하는 게 급합니다. 그리고 크게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역시 당대표 선거 경쟁했던 후보들하고 적극 연대를 하는 거 그리고 당의 실질적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나 박지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분들과 스크럼을 짜고 같이 나가는 그 과제를 정하고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겠죠. 네. 자, 여러 가지 숙제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실천적 중도 개혁 정당이다. 예, 개혁은 하되 극좌, 극우가 아닌 중도적인 성향. 이것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될 텐데 말이죠. 네네. 그러나 이제 언급했습니다마는 호남은 당내 최대 기반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네. 사실상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대표가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거부감을 보였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작정입니까? 글쎄 이제 정당 이게 지지율로 표시가 되는 그 수치의 정치인데 이거 특별한 방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 잘 봐주시는 것밖에 길이 없는데요. 그거는 네.
우리를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 길로 가는 첫 걸음 방향으로 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철저하게 실력을 갖춘 야당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곧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국민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부 여당의 이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또 보수 야당은 좀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차별화된, 그러니까 실천 정도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은 한번 믿고 위에 제 관심을 보내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지지율은 뭐 점차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대선이 끝난 지 110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10일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제 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제2의 창당의 길을 선언을 했는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 110일 어떻게 평가합니까? 최명길 대변인은? 어제 안철수 대표가 한 말 속에 굉장히 좀 자제를 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당의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그 전 총리의 출소 과정에서 나타난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심을 해야 된다든지 13인 전원 합의체의 결정에 대해서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서 안철수 대표도 표현했지만 권력 독선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식약청장의 발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코드 인사에 나타난 어떤 오만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독선과 오만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지금 인터뷰 시간이 다 돼서 네네. 안철수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 얘기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은 당이 부르고 당원이 부르면 나서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니까요. 그거는 아직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현재 그 광역단체장, 서울은 박원순 시장, 그리고 경기는 남경필 지사, 그리고 인천은 바른정당이죠 지금.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세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조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새 정당이라는 건 민주당 아니, 민주당을 제외하고요. 네네. 야3당이죠. 모르겠지만 한국당과 공조야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정기국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이제 입법 공조라든지 정책 공조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신뢰와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같이 선거 공조를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가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